네, 이번 시간에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다 풀어보고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플레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부터 볼까요? 5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블라블라 항상 성립한다. 뭐라 그러죠? 항등식.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아래에 있는 분모를 통분을 하면 세제곱 빼기 1이 나오죠.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서 계수 비교를 하면 되겠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왼쪽 식을 바꿔서 오른쪽 식과 같게 바꾸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적분 과목을 배우게 되면 무엇을 할 거냐? 오른쪽에 있는 식을 왼쪽으로 분해할 거예요. 분해. 왜? 적분하려고. 나중에 적분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이러한 계산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인데요. 6번. 평행이동해서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함수를 평행이동해라. 그때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일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치한다. 그때 a, b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어진 함수에 x에다가 x 빼기 a를 대입하고 y에다가 y 빼기 b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서 아래에 있는 식과 같다 라고 식을 만들면 상수 a, b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쉬운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실제 그 계산도 직접 해보시고요. 주어진 함수는 유리함수죠. 유리함수에 무엇이 있다? 점근선이 있다. 점근선이 있습니다. 자, x는 빼기 1, y는 2죠. 빼기 1은 어떻게 구한 거죠? 는 0. 는 0. 그리고 y는 2. 는 어떻게 구한 거죠? x 앞에 계수를 1분의 2. 그 비율을 가지고 와서 써서 y는 2. 점근선을 찾았습니다. 이게 도형을 이동하면 점근선도 도형이니까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했을 때 함수는 x 빼기 1 그리고 3x 빼기 2의 비율로 나타내진 함수인데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어떻게 되느냐? x는 1이죠. 그리고 y는 3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죠? 아, 이렇게 평행이동이 됐구나 라고 하는 데이터를 점근선이 이동한 것을 보고 파악할 수가 있다. 자, x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죠? 이거 여러분 2인 거 알겠나? 아래 거는 y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거 알겠어요? 뭔 소리냐면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x는 빼기 1. 그러면은 왼쪽에 어떠한 상수가 추가돼야 돼요? 빼기 2가 추가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무엇을 한 것 같아요? x 자리에 x 빼기 2를 대입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됐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아래식도 마찬가지죠. y는 2. y 오른쪽에 어떠한 숫자가 추가되어야 되느냐. 빼기 1 아니까 빼기 1. 이렇게. 그러면 y에다가 y 빼기 1을 대입한 것처럼 보이니까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2고 b가 1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점근선이 이동한 것을 가지고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인데요. 7번. 자, 함수가 있습니다. a, b, c. 세 개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무엇이 필요하다? 데이터가 서로 다르게 세 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프가 오른쪽에 그려져 있네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무엇이 보인다?
점근선이 보인다. x는 빼기 1, y는 2. 그리고 뭐가 보이죠? 축과의 교점이 보이죠? 0,1이 되겠습니다. 얘가 데이터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가 있다? 유리함수를 만들면 되겠죠? 자, 만들면 어떻게 되죠? 자, y는 x 플러스 1, 2x 플러스 b. 자, b의 값은 어떻게? 0,1을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겠다.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 간단히 하여라. 해보세요. 나중에 수열 배우게 될 텐데 그때도 위와 비슷한 식으로 구하는 게 나올 거예요. 뭐 수열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알아두시면 된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인데요. 10번. 함수와 역함수가 1,2에서 만난다. 자, 무슨 소리죠? 자, F1은 2다라는 소리고요. F 인버스 1은 2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식을 봤을 때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다? 양쪽에 F를 한 번 더 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F랑 F 인버스랑 만나면 1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알 수가 있다? F2가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해드린 거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쓴다? 바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아무튼 F가 1,0을 지난다, 1,2를 지난다, 그리고 2,1을 지난다 라는 데이터를 알고 있으니까 이 함수식에 대입해서 a, b 값, 상수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구해보시면 결론이 뭐가 나온다? a 값이 빼기 3, b 값이 7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랑 b 값은 구했고요. 여러분 실제로 이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 함수는 무리함수가 나오고 역함수는 2차 함수가 나오겠죠. 적당히 잘라진 범위가 제한된 2차 함수가 나올 텐데 꼭 그래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 12번인데요. 막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유리함수처럼 보이죠? 두 개의 함수가 여기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x에 대한 조건도 있고요. 그런데 합성을 해서 x가 되게 해봐라. 알람. 네. 합성을 해서 x가 되도록 해봐라. 이게 무슨 소리죠? fx랑 gx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역함수는 무엇이다? y는 x 대칭이다. 그러면 문제에서 점근선을 구하라고 했는데 점근선도 대칭 되겠죠. 그래서 fx의 점근선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x는 2 보이죠? y는 2분의 3입니다. 너를 어떻게 하죠? y는 x 대칭시키면 되겠다. 그러면 y는 2가 나오고 x가 2분의 3이 나오겠죠? 얘를 무엇이라고 하면 되겠다? gx의 점근선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라고 생각해보면 그 또한 유리함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y는 x 대칭에 따라서 점근선도 똑같이 이동해 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a, b, c, d 값 상수값을 구하지 않고 그냥 역함수의 점근선을 찾았죠. 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문제를 조금 더 볼게요. 자, 너가 있죠? 그래서 무엇이 있다? x가 2면 안 된다가 있습니다. gx가 fx의 역함수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y를 fx라고 하면 y는 3x 플러스 5
2x 빼기 4가 되죠. 우리가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었죠? 식이 있으면 x 는 형태로 정리를 한 다음에 x랑 y랑 자리를 바꿔줬죠.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자리부터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바꿉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뭐가 나오죠? 아, 너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 나온다? 나올 수밖에 없다. y가 2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빈칸에다 한번 써볼게요. 왼쪽에다가 2xy 빼기 4x는 3y 플러스 5죠. 자, 2x 빼기 3y 4x 플러스 5. 자, y는으로 정리를 하면 2x 빼기 3 4x 플러스 5의 비율로 표현되고요. 나눌 때는 항상 이런 거 써줘야 되는 거죠. 자, 2분의 3이 아니다가 등장했습니다. 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쪽에 이 조건에 있는 거죠. 그래서 2가 아니다, 2분의 3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조건은 왜 나온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C가 0이면 어떻게 돼요? C가 0이면 주어진 gx의 식은 d분의 ax 플러스 b가 되는데 d가 0이면 의미가 없는 식이 되고요. d가 0이 아니면 어떤 식이 되죠? 1차 함수이거나 상수함수가 됩니다. a 값이 어떠한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1차 함수와 상수함수가 되죠. 아무튼 포인트는 지금 설명드린 케이스로는 유리함수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C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앞에 조건 뭐죠? AD 빼기 DC가 0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AD 빼기 DC가 0이면 어떻게 되겠냐? 예를 들어서 1, 1, 1, 1이면 0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 A, B, C, D 값을 대입해 보면 GX가 뭐가 나오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얘는 약분하면 1이죠. 그런데 명심을 해야 될 게 무엇이 내포되어 있다? X가 빼기 1이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y는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랑은 약간 다릅니다. 뭔 소리냐? 실수 전체에서 생각했을 때 y는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있겠죠. 그럼 가로줄이 쭉 그어지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a, b, c, d 값을 1로 해서 구한 gx가 있죠. 얘는 실제로 실수 전체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느냐? 나중에 함수의 연속을 배우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마이너스 1이 쭉 그어집니다.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x는 빼기 1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빼기 1이라는 점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뚫려 있는 한 점이 색칠이 안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직선이 있는데 중간에 빈점이 하나 있게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상수함수 미수부리한 함수가 돼서 아무튼 유리함수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런 거 해보세요. 2, 1, 1, 2 그리고 2, 1, 2, 1 해보세요. 그러면 형태가 다 약분이 돼서 상수함수 형태가 되도록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다항식, 1차 다항식이 비율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함수는 총 3개를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직선, 상수함수. 그래서 구분을 잘 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13번입니다.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가 문제인데요. 실제로 해보죠. 예를 들어서 얘를 x는 k라고 하죠. 그럼 P점의 y좌표는 어떻게 돼요? k 빼기 1, 16 더하기 2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선분의 길이가 너랑 너의 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 PR 길이는 K에서 1을 뺀 거죠. PR 길이 구했습니다. 더하기. PQ 길이는 뭐예요? 세로 길이인데 너에서 2를 빼줘야겠죠. K 빼기 1 분의 16. 너의 최소값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근데 x는 k라고 세팅을 했는데 이 k는 어디서부터 가능하다? x가 1보다 크니까 k 또한 1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k 빼기 1이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보면 뭐가 보여요? 아, 너 한 덩어리, 너 한 덩어리. 둘 다 플러스 값이네? 역수 형태로 되어 있네? 무엇을 생각해보자? 산술 기하 평균 부정식을 생각해서 적용을 해보자. 2 루트 16이 되죠. 그래서 8이 나옵니다. 자, 8이 최소값이고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등호 언제 성립해요? 너랑 너랑 같을 때 성립하고 그 k 중에서 1보다 큰 애를 선택하면 되겠죠. 등호 성립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14번. 보다 의미가 있는 그런 문제죠. 14번. 자, 함수, 무리함수가 나와 있고요. 역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니까 2차 함수가 나오겠네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어요. 자, 함수, 역함수가 만나. 그러면 y는 x하고도 만나겠죠. 이해돼요? y는 x하고도 만나는 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fx랑 y는 x랑 연립을 해보죠. 루트 x 빼기 3. 자, 식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했죠? 제곱을 했죠? 제곱을 하니까 루트가 없어지면서 x에 대한 2차식이 나옵니다.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 볼까요? 서로 다른 두 점, 교점 서로 다르게 두 개, 교점의 x좌표도 서로 다르게 두 개. 그런데 x에 대한 2차식이네? 아, 그럼 x가 몇 개 있으면 되겠다? 서로 다르게 실수가 두 개가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적용을 하면 k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답을 보면 범위가 다르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떠한 의미로 중요한 문제냐? 루트가 들어간 식, 그러니까 최초에 주어진 식이 2차 식이 아니었죠. 식을 변형하다 보니까 2차 식이 나왔던 거죠. 그러한 2차 식에 판별식을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데 2차 방정식이 나왔다라고 해서 2차 함수가 나왔다라고 해서 판별식을 무조건 적용한다? 그럼 틀릴 가능성이 계속 높아집니다. 과거에 배웠던 문제들이나 판별식을 바로 적용한 풀식이 나왔던 거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문제가 사라지죠. 다른 말로 하면은 판별식 이후의 것을 한 개, 두 개, 세 개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문제가 잘 풀린다. 그런 문제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얘는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3,k를 지나죠. 그리고 x 앞에 개수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y축이라고 하고 3,k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맞죠? 역함수니까 우리 무엇을 생각한다? y는 x를 생각하는 거죠. 자, y는 x.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하면 교점이 몇 개예요? 한 개네. 한 개밖에 없네. 너가 3,k인데 하나 나오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K 값을 더 증가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교점 하나네. 안 되겠네? K 값을 줄여야겠습니다. K 값을 줄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K가 여기 있다고 쳐봐요. 3,K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길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아, 여기에서 무엇을 체크할 수가 있다? K의 범위를 다른 방식으로 기하학적으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K가 우선 3이 되면 3,3을 지날 테니까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교점 하나 더 생길 테니까 교점이 두 개 생기고요. K가 3보다 작아도 되죠. 그래서 K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추가를 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아, 그래서 어떤 범위? 판별식으로 범한 이 범위와 기하학적으로 교점을 체크한 범위의 공통 부분을 체크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14번 문제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미분을 배우면 어떻게 푸냐? 미분에서 접선을 그어서 풀어요.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미분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제곱을 해서 2차식을 만들었죠. 최초에 주어진 식, 우리가 만든 식이 2차식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판별식을 적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한 게 뭐예요? 문제 풀었는데요.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 풀었습니다. 꼭 복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